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들 계시죠? 예, 요번 제가 그 노트를 또 작성한 게요. 제가 이전에 있던 드린 거 외에, 그리고 요번에 제조소하고, 이번에는 유연물 제조소, 그 다음에 그 주유 취급소, 그리고 판매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저장 탱크, 이런 거, 탱크 시설 제가 노트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8가지 저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게 한 가지는 빠졌어요. 7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옥내 탱크 저장소라고 있어요. 저기, 요 옥내 탱크 저장소는 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비중이 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옥내 저장소는, 옥내 탱크 저장소는 좀 뺐어요. 요건 시험 문제도 지금 관연도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치를 봤거든요. 그 안에서 나온 게 없어서 저 요 옥내 탱크 저장소는 뺐어요. 그래서 총 7개의 저장소에 대해서 제가 노트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우선적으로 우연물 제조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연물 제조소는요.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연물 제조소라는 곳은 그 우연물을 만드는 공장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물을 만드는 공장 제조 시설, 그 우연물 제조소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를 한 것 중에, 노트 정리 관연도에 이 문제가 한 번씩은 나왔구나, 그리고 반복 출제되는 거를 일단 최대한 요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최대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시험 보시기 전, 이거 몇 번 최대한 보실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정리된 노트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기억이 새로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보유공주 너비, 요거는 보유공주 너비는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참고 영상 같은 거는 제가 유튜버에서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아마 영상 우연물 제조소나 이런 것들, 탱크 저장소 이런 것들 보실 때 아마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공부할 때는 사실 그래요. 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이게 비슷한 것 같이 막 글자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 노트를 메일로 똑같이 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다 내용은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것들, 노트 정리 돼놨고요.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 이 거리 있죠? 요 거리. 시험 문제, 제가 2020년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한 번쯤, 예, 암기 좀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조소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네,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왜 주유 취급소하고 판매 취급소는 저는 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주유소 같은 것들이에요. 왜, 제가 사진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 사진이, 주유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식 저장 탱크, 기름차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에 이 탱크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면 지하 탱크 저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유소는, 판매 취급소는 주유소다 생각하시면은 암기하실 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뭐 이런 데 화재도 많이 나니까 소방차 대수하고 소방 인원 이런 것들, 예,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 영상 저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까맣게 조금 더 진하게 해놓은 건요, 이제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예, 그렇게 돼놨고, 그리고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이게 고정주유소하고 고정급유하고 좀 되게 헷갈려요. 한 글자 차이거든요. 그죠? 고정주유는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이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이게 고정주유예요. 고정주유라고 하면 되고요. 자동차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고정급유라고 이제 제가 등유라고 써놨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기름 보일러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었는데, 이 주유소에 가보면 이 구석 같은 데다가 이런 주유 시설을 하나 해놨어요.
조그맣게 좀 하나 해놓고, 이런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를 조그만한 기름차에다가 놓고서는 집집마다 배달을 했었어요. 그거를 고정급유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등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영상 여기는 아니고, 제가 요거는 사진이 어떻게든 축소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요 거리가 있어요. 이제 사무실하고 요 거리 얼마큼 되나 이런 시험범인데요. 뭐 도로에서 이 고정 주유소까지는 4m 떨어져야 되고, 부지부터 2m, 담부터 2m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요거 영상 이거 보고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옥내 저장소거든요. 사실 옥내 저장소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암기가 편하더라고요. 집 같은 거에다가 안에다가 우연물을 넣어놓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 집 같은 게 옥내 저장소예요. 나머지는 그냥 잘 암기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참고 영상 넣어놨고요. 그리고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보유공주 너비하고 수원의 양, 요거를 좀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뭐 최대 5개, 최대 4개, 뭐 요거를 한번 알고는 가셔야지만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좀 많이 나왔었어요. 나머지는 시험에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 놨고요. 옥내 저장소예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옥내 저장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예요. 시험에도 옥내 저장소에서 관련된 이 격법의 기준 같은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옥외 저장소 뭐 이런 거를, 이 한 글자 차이라서요, 글자 잘못 읽으면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내 저장소는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외 저장소, 한 글자 차이지만은 완전히 그림처럼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자, 옥외 저장소는요, 바깥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옥외. 그럼 바깥에 이렇게 펜스 같은 걸 쳐놓고서는 여기에 뭐 탱크 시설이나 드럼통 갖다 놓은 거를 옥외 저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옥외 저장소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시험을 보시면은 문제를 잘 보시면요, 이렇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좀 쉽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외 탱크 저장소예요. 옥외 탱크 저장소가 시험에 의외로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옥외 저장소하고 옥외 탱크 저장소는 조금 틀려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구분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다 넣어놨으니까요. 여기 쭉 보시고, 계산 문제는 여기 좀 나왔으니까 계산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기 밑에 하나, 이게 저기 간이 탱크 저장소라고 돼 있죠. 이거는 조금 옥외 탱크 저장소랑 좀 별개인데요. 간이 탱크 저장소는 좀 제가 얼마 시험 문제에는 많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옥외 탱크 저장소하고 간이 탱크 저장소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아래 계산식 좀 중요해요. 예. 그리고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 탱크 저장소예요. 아까 제가 어디냐, 이 판매 취급소에 관련된 요게 지하에 있잖아요. 이게 지하 탱크 저장소예요. 이 주유소마다 있겠죠, 탱크가. 요게 지하에 있으니까 요게 지하 탱크 저장소가 돼요.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이게 벽이 얼만큼 두꺼워야 되고, 그리고 마른 모래 또는 자갈분을 채워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통기관의 높이, 예, 요런 것들 시험 문제에 꼭 한 번씩은 나왔던 거니까요. 그거 잘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지하 탱크 저장소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뭐냐면요, 요 벽이 없어도 되는 경우, 그냥 땅속에 매설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랑 좀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예, 요거 두 가지, 예, 잘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중에서 이동식 탱크 저장소죠? 아까 제가 지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주유차 있잖아요. 기름차. 이 기름차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의외로 요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 이동식 탱크 저장 시설. 이게 뭐 기름차예요. 기름 주유소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그 차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거까지 해서 두께나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놨고요. 저기 요런 데다가 제가 조그만 칸 비워놓는 건요, 시험 공부하시다가 필요한 건 여기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보시는 날, 그날 오전에 좀 시간이 나잖아요. 그때 요거만 가지고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이동식 저장 탱크에 대한 기준이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께가 요 뭐 탱크에 대한 뭐 3.2 탱크 3.2mm 이상 뭐 강철판을 사용한다,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좀 잘 알고 계시고 이 그림 좀 기억하고 나시면은 이런 거 좀 따라와요. 이거 몇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운반물 기준, 예, 이런 것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정리한 노트니까요. 이거 외에 제가 또 압축 파일 하나 더 드릴 건데요. 그걸로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고, 아, 이런 기준이 있구나. 조금 상세하게 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메일로 드릴게요. 그리고요, 요게 맨 마지막인데요. 자, 운반 용기에 대해서 이동 탱크와는 좀 별개예요. 제가 운반 용기에 대해서 이것도 암기를 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운반 용기예요. 이동 탱크랑 좀 별개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인류는 산화성 고체잖아요. 그래서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염근, 가염물 접촉주의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인류부터 육류까지요. 성질이 있죠. 성질, 산가자, 그리고 인자산, 어느 산으로 갈 거냐? 그러면 인자산으로 간다. 그러면 앞 글자만 좀 외웠어요.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웠고요. 그리고 뭐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그런 다음에 화기주의, 충격주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만. 왜 제가 두 글자를 외웠냐면요. 화기 엄금도 있어서 그래요. 화주, 충주, 물엄, 가염물, 주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외웠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그 밖의 것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번하고 2번 똑같은데 그 외에는 물기만 없으면, 물엄만 없으면 화주, 충주, 가염물 접촉주의 이렇게 있다. 예, 요렇게 해서 요거를 좀 외워주시면 뭐 좀 간단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도 제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 게 오류 우연물의 이 충격주의. 이게 충격주의인데 충주라고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충격주의죠. 충격 엄구 막 이렇게 해서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격 뭐 접촉주의 뭐 이렇게 했으니까 충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 이름 있죠? 충주라고. 예. 충주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하나만 조금 잘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시험 문제 이상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자동화 탐지 설비인데요. 자동화제 탐지 설비에 대해서 규정 같은 거는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해놨고, 그리고 검사 관리자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필수 인력이 있어요. 필수 인력은 제가 암기는 방자초침이라고 배웠어요. 방자초침. 이 방자초침이 뭐냐면 일단 비파계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비파계 검사 기술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사선 비파계 검사. 비파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비파계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앞 글자만 방사선 방자초침이니까 방사선 비파계, 자기 비파계, 초음파 비파계, 그 다음에 침투 비파계, 이렇게 해서 방자초침. 필수 인력의 검사 관리자는 방자초침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가 뭐 시험 문제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뭐 비파계 검사 기술사 뭐 일명 뭐 이렇게 쓰라고 나온 적은 없고요. 고르는 거였었어요. 뭐 초음파, 이게 보기가 이렇게 다 나와요. 보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연물 기능장, 우리 우연물 시험이니까 우연물 기능장, 우연물 산업기사, 또는 요거는 뭐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파계 검사 기술사 1명 이상에 대한
여기서 좀 다른 거를 넣어놓고서는 고르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아마 방자초침만 암기하고 계시면 요거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 자, 초, 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만 필요해요. 예, 이렇게 해서 암기가 되고요. 그리고 탱크 용적은 뭐 계산 쉬워서 그냥 써놓기만 했는데 이런 문제도 간혹 잘 나온다는 거. 그리고 3배이잖아요. 3배이니까 여기서 8. 그리고 3개니까 하나, 둘, 3개니까 3에다가 2개 더하. 이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공간 용적 10%일 때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요거까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공간 용적 10%일 때 퍼센트 있으면 여기 0.9를 곱해가지고 요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제가 노트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혼재 불가능 거 우연물 아시죠? 1류하고 6류, 2류는 2류, 4류, 5류, 3류는 4류만 가능하고 또 4류는 4류는 3류만 가능하고 또 4류는 2, 3, 5류 2, 3, 5류까지 4류는 다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5류는 2, 4, 6류는 1류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요. 1류, 2류, 1, 2, 3, 4, 5, 6하고 여기다 4째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암기만 해주시면 요거 문제는 이상하게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쉬우면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요. 요거까지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제가 응원용기도 메일로 드릴 테니까요. 뭐 요 노트 다 해서 이제 어쨌든 저 시험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 노트 같은 거를 다 드릴 거니까요. 이거 사실 좀 오래 걸렸죠. 사실 저는 일일이 다 적었었어요. 글자를 이렇게 위험물 탱크 규정 해가지고 뭐 탱크 전용실 이걸 또 글자로만 암기하니까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지하 저장토잖아요. 예, 지하 저장 탱크인데 이렇게 그리면서 외웠는데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 놨으면 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트를 좀 하나 만들었으니까요. 시험 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합격 댓글 제 유튜브에다가 합격했습니다 댓글 좀 부탁드려요. 수고하시고요.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